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충안고 총동문회가 또다시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을 충암의 아들이라고 미화했고 심지어 그 이름은 학교 역사 속에 남을 것, 수고하셨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나온 발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동문들 사이에서는 후배들이 교복도 못 입고 등교하던 나를 잊었냐는 반발이 터졌고 총동문회는 결국 사과문을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미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더 심각한 건 윤석열뿐만 아니라 계엄령 시도에 가담한 김용현, 이상민, 여인영 등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충안고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란 기도를 주도한 세력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엮인 상황에서 이들의 범죄를 동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행태는 충안고 자체를 공범의 이미지로 몰아가게 만들고 있는데요.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미화하는 건 학교의 명예가 아니라 부끄러운 사실인 거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고했다는 찬사를 보내는 순간 그건 동문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치로 기록될 건데요. 충안고 동문회가 과연 그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여론조사 꽃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무당층을 중심으로 보는 따로 뽑아가지고. 예, 근데 무당층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고 보는 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해서 이제 경선에 반영을 시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은 비율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마치 퍼센트를 합친 이상한 분석도 있었고요. 어제 이제 어떻게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이 8,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당파가 638명이 잡혔어요. 8,000명 중에 638명.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마치 이재명과 한덕수, 이준석 3자 가상 대결에서 팽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 수치를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네. 오, 야, 이거 굉장히 팽팽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당파만 이게 무슨 소리야? 전체 수치인지 착각할 텐데.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근데 이제 전체 수치 값이 오늘 방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 전에 공개도 안 했어요. 네.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50.5, 한덕수 33.8, 이준석 7.0 차이가 이재명 한덕수 간의 차이가 17%포인트 차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 한덕수 나와도 안 되는구나. 그런 조사잖아요. 네. 당연히 그걸 봐야 되는데 그중에 무당층만 싹 뽑아가지고 무당층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냐. 아니 그래도 진짜 양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양심 있으면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거지. 그렇죠. 전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그렇지. 무당파만을 떼놓고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데 저 그림만 달랑 보면은 이재명 32에 한덕수 30이면 야 진짜 그렇죠. 그러면 깜빡 속죠 사람들이. 한덕수하고 이준석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 거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한 겁니다. 중도층만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경우는 처음 봤어. 네, 그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공정에서 어떤 질문들을 또 하냐면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사람, 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이재명 대표만 거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층 한덕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도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자꾸 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마치 사람들 착각하게끔.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정당을 안 넣고요. 그냥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가는 것처럼 상정하게끔 만든 거예요. 인물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고. 입당 안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중에서 중도만 뽑아가지고 아니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8,000명 중에 638명이에요.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여론조사의 결과치로 8,000명 조사한 다음에 600명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대표 결과로 내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8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박시영TV 박시영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기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특정 결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택수 대표와 박시영 대표는 특히 국힘당 지지층을 제외한 채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기법으로 무당층의 결과만 부각시켜 마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이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진행된 8,000명 규모의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638명만을 따로 뽑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간의 가상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전체 수치를 공개하면 이재명이 한덕수를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여론을 왜곡해 특정 결과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명백한 눈속임이며 대중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무당층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특정한 인물이나 정당의 지지율을 부풀리는 방식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이라며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시영 대표 역시 질문을 비틀거나 일부 수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같은 방식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결과만을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6.3 대선판이 합종연행과 이합집산으로 난장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이재명만 막으면 된다는 반-이재명 빅텐트론이 등장했는데요. 대선판에서 후보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만 막아야 되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이건 그냥 집단 광기일 뿐입니다. 시작은 김문수였습니다. 국힘당 지지율 1위라는 김문수가 모두 모여 조금씩 나눠먹자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만 막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선 전략입니까? 그냥 치킨 게임이고 자리 나눠먹기 선언일 뿐인 거죠. 김문수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언급했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데요. 당시 단일화는 정치개혁과 미래비전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지금 국힘당의 빅텐트로는 오직 반-이재명 뿐인 거죠. 철학도 방향도 없이 무지성 반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선거가 아니라 패싸움인 거죠. 적대감만 앞세워 정권을 다시 주겠다는 건데요. 정치공학의 끝판왕입니다. 당내 반응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큰둥했고 한동훈은 패배주의라고 일축했는데요. 맞는 말인 거죠. 아무 전략 없이 뭉치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패배주의인 겁니다. 그런데도 홍준표와 나경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절박하다. 결단해야 한다는 말만 번지르르한데 하지만 정작 절박한 건 이들의 무능과 혼란입니다. 전략도 메시지도 없으니 결국 꺼내든 건 반-이재명 하나뿐인 거죠. 이러니 온갖 가짜 허위 뉴스가 난무하고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낙연 카드까지 거론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낙연이 왜 나옵니까? 이낙연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겠다는 황당한 주장. 국힘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정당이 그 총리를 끌어오겠다고요?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장사일 뿐입니다. 경선판은 이미 식었습니다. 오세훈과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남은 건 한덕수 차출론과 빅텐트론 뿐인데요. 한덕수는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선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 코미디인 거죠. 이러니 코미디 프로그램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번 대선이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진다는 점인데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탄핵한 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시점인 거죠. 국힘당은 아직도 윤석열 체제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장선에서 권력을 이어가려는 야합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기둥도 없이 텐트만 치겠다는 빅텐트론. 결국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질 모래성일 뿐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은 눈앞에 있고 국민은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맡기지 않을 텐데요. 누구를 막자는 선거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그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비전입니다. 국민을 설득할 철학과 방향. 그게 없다면 단일화도 통합도 전부 허상일 뿐인데요. 지금 국힘당은 후보도 전략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오직 반-이재명 하나로 어떻게든 정권을 붙잡아 보겠다는 욕심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 욕심,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꺾일 겁니다. 사실 국힘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원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쫓겨나기 전에 말이죠. 한덕수 단일화론의 본질은 국힘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국힘이 잡으려는 한덕수 역시 지푸라기보다 허무한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을 잡고 늪에서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은 쪼개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사실상 대선 승리보다 당권 투쟁으로
전개되는 배경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인이 함께 기댄 주술의 약발도 헛꿈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어지는 주술 권력의 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당장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덕수 대행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대행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입니다. 사전선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마할 건지,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과 상의했는지, 공직 사퇴 시한 전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 카드로 쓸 국익은 무엇인지 제 5가지 질문에 답하길 요구합니다.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됩니다. 평생 관료로 곧 8순에 이르는 경륜에 맞게 거취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용 졸속 협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방미 전에 내주 월요일이라도 반드시 국회 또는 민주당과 국힘 등의 협의 계획을 보고하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임시 내각이 국익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여기자 손목을 붙잡고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까?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십시오. 요새 이런 막장 폭행을 하고 버티는 정치는 중앙정치에도 지방정치에도 없습니다. 창피하게 대명천지에 무슨 짓입니까? 계엄이 계몽이고 폭행이 해프닝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